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북파 공작원 여군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한 명의 707 특임대여군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이게 남조선 군대의 실력이야? 북파 공작원들이 충격에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시작 전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군인이었던 분들과 현재 군 생활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대결의 결말 정말 상상하지 못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2020년 10월 14일 강원도 춘천 707 특임대 훈련장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차가운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이곳에서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특별한 합동훈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온 여군들과 대한민국 707 특임대여군들의 첫 번째 합동훈련. 이 훈련에는 양쪽 모두 각자의 자존심과 명예가 걸려 있었죠. 북쪽 팀을 이끄는 건 리연주 대위였습니다. 1995년생 키 168cm, 몸무게 62kg의 탄탄한 근육질 몸매에 매서운 눈빛을 가진 그녀. 북한인민군 제11군단 특수부대에서 7년간 복무했던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2018년 판문점을 통해 귀순한 후 현재는 우리 군에서 북한군 전술 자문 역할을 하고 있었죠. 리연주 대위의 별명은 얼음여왕이었습니다. 차가운 성격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차가운 이성 때문이었거든요. 그녀는 북한에서 180명의 남성 특수부대원들 중에서도 항상 1등을 차지했던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남쪽 팀을 대표하는 건 박민주중이었습니다. 1997년생, 키 164cm, 몸무게 55kg의 균형 잡힌 체격에 밝은 미소를 가진 그녀. 하지만 그 밝은 미소 뒤에는 무시무시한 비밀이 숨어 있었죠. 박민주 중위는 707 특임대 창설 이후 최연소로 여성 팀장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단 3년 만에 중위로 진급한 것도 이례적이었지만 더 놀라운 건 그녀의 훈련 기록이었어요. 707 특임대 역사상 모든 분야에서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는 절대적인 1인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두 에이스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훈련 첫날 오후 2시 전술 브리핑이 끝난 후 30분간의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북파 공작원 여군 8명과 707 특임대 여군 12명이 각각 따로 모여 앉아 있을 때였죠. 리연주 대위가 동료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남조선 군대가 많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진짜 실전은 우리가 더 많이 경험했지 않나? 이 말을 들은 북파 공작원 팀의 김영희 중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생과사의 경계에서 훈련받았으니까요. 남조선 애들은 아무래도.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민주 중위가 물컵을 들고 그들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 대화를 듣게 된 것이죠.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오늘은 왜인지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박민주 중위가 뒤돌아서며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말합니다. 죄송한데요. 실전 경험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순간 북파 공작원 팀의 모든 시선이 박민주 중위에게 쏠렸습니다. 훈련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죠. 마치 얼음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리연주 대위가 천천히 일어서며 박민주 중위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그리고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하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박민주 중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뭔가 다른 표정이 스쳐 지나갔죠. 마치 잠들어 있던 맹수가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좋습니다. 확인해 보죠. 이 한마디에 훈련장의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707 특임대 여군들도 북파 공작원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바라봤죠. 여기서 잠깐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계속 보시면 정말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밤 9시
북파 공작원팀 숙소에서는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영희 중위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언니, 내일 저 애를 제대로 혼내줘야 해요. 우리를 너무 얕봤어요. 리연주 대위가 차가운 표정으로 답합니다. 물론이지. 남조선 애들에게 북한 특수부대의 진짜 실력이 뭔지 보여줘야겠어. 하지만 같은 시간 707 특임대 여군 숙소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이수진 소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박민주 중위에게 말합니다. 언니 괜찮을까요? 리연주 대위는 북한에서도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하던데. 박민주 중위가 평온한 표정으로 답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일 보면 알게 될 거야.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느낌이었죠. 다음 날 아침 6시 합동훈련 2일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계획된 훈련은 야외 전술 훈련이었는데 갑자기 변경 공지가 떨어졌습니다. 김대령 훈련관이 모든 대원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CQC, 즉 근접 전투 훈련을 실시하겠다. 사실 이것은 어젯밤 두 팀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른 것을 눈치챈 간부들이 급하게 추가한 훈련이었습니다. 차라리 정면 승부로 해결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거죠. 오전 9시 실내 훈련장에 모든 대원들이 모였습니다. 북파 공작원 여군 8명, 특임대 여군 12명, 그리고 관찰하는 간부들까지 포함해 총 35명이 둘러싸고 있었죠. 김대령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오늘은 개인전 형식으로 CQC 훈련을 실시한다. 각 팀에서 대표 1명씩 나와라. 당연히 북쪽에서는 리연주 대위가, 남쪽에서는 박민주 중위가 나섰습니다. 두 사람이 훈련장 중앙의 매트 위에 서자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리연주 대위가 박민주 중위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도발적으로 말합니다. 작은 체구네요. 혹시 다치면 안 되니까 조심해서 상대해 드릴게요. 이 말에 북파 공작원 팀에서 킥킥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707 특임대 팀은 조용했죠. 박민주 중위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적당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뭔가 섬뜩한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김대령이 두 사람 사이에 서서 규칙을 설명합니다. 맨손 격투, 상대를 바닥에 눕히거나 항복을 받아내면 승리. 단 위험한 기술은 금지고 준비됐어?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 김대령의 신호와 함께 리연주 대위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북한 특수부대에서 배운 삼보격 투술의 기본 자세로 빠르게 접근하며 박민주 중위의 목 부분을 겨냥한 수도찹을 날렸죠. 쓱. 하지만 박민주 중위는 마치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고개를 살짝 옆으로 기울여 그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춤을 추듯이 말이죠. 오호! 리연주 대위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공격이 이렇게 쉽게 피해질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곧바로 두 번째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손 훅으로 박민주 중위의 옆구리를 노렸죠. 그런데 또다시 박민주 중위가 한 발 뒤로 물러서며 그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리연주 대위의 팔을 잡아 관절기를 걸려고 시도했죠. 리연주 대위가 깜짝 놀라며 말합니다. 뭐야 제법인데? 하지만 그녀도 쉽게 당할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재빠르게 몸을 돌려 박민주 중위의 관절기에서 빠져나온 후 발차기로 거리를 벌렸죠. 첫 번째 공방이 끝났습니다. 예상과 달리 박민주 중위가 전혀 밀리지 않았죠. 아니, 오히려 리연주 대위가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북파 공작원 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 현주 언니가 고전하고 있네. 설마 방심한 건 아니겠지? 하지만 리연주 대위는 이미 진지한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여유로운 표정은 완전히 사라지고 매서운 눈빛으로 변한 거죠. 이상해, 움직임이 너무 정확해. 마치 내 공격을 미리 알고 있는 것 같아.
여기서 잠깐 박민주중이가 정말로 리현주 대위의 공격을 예측할 수 있는 걸까요? 계속 보시면 정말 놀라운 비밀이 밝혀집니다.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리현주 대위가 정말로 진심으로 임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총동원하며 박민주중이를 압박했죠. 좌측 훅, 우측 어퍼컷, 무릎 차기까지 리현주 대위의 공격은 정말 거셌습니다. 마치 폭풍우처럼 쏟아지는 연속 공격이었죠. 휙, 휙, 휙. 하지만 박민주중이는 마치 춤을 추듯 자연스럽게 그 모든 공격을 피하거나 막아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마치 미리 안무를 짜놓은 듯이 말이죠. 김영희 중위가 놀라며 중얼거립니다. 저게 말이 돼? 현주 언니 공격을 저렇게 쉽게 피한다고? 이수진 소위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주 언니가 저렇게 강했나? 평소에는 전혀 몰랐는데. 리현주 대위의 공격이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숨소리도 거칠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박민주 중위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산책하는 것처럼 여유로웠죠.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민주 중위가 갑자기 공격 패턴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비 위주였는데 순간 공격자로 돌변한 거죠. 번쩍 박민주 중위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리현주 대위의 목 옆 경동맥 부분을 정확히 겨냥한 치명적인 기술이었죠. 만약 진짜 공격이었다면 즉시 기절했을 정도로 정확한 타격이었습니다. 박민주 중위의 손은 리현주 대위의 목에서 딱 1cm 떨어진 곳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리현주 대위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줄기에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죠. 지금 그건 뭐였어? 박민주 중위가 차분하게 답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실수였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실수가 아니라 경고였다는 것을 말이죠. 김대령 훈련관조차 놀란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우리 특임대 기본교육과정에 없는 기술인데? 대체 어디서 배운 거야? 리현주 대위는 이제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상대한 그 어떤 남한 군인들과도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거든요. 당신 정체가 뭐야? 정말 평범한 707 특임대 중위가 맞아? 박민주 중위가 미소를 지으며 답합니다. 네, 그냥 평범한 707 특임대 중위입니다. 하지만 리현주 대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을 걸고 마지막 전력 투구를 하기로 했죠. 북한 특수부대의 비밀 기술 중 하나인 철갑권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절대 피하지 못할 거야. 리현주 대위의 주먹에 온몸의 힘이 집중되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최고 수준의 타격기였죠. 이 기술에 맞은 적들은 모두 한 방에 쓰러졌었습니다. 휙! 리현주 대위의 주먹이 박민주 중위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정말 빠르고 강한 공격이었죠. 주변 공기가 갈라지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북파 공작원 팀에서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현주 언니의 특기 철갑권이다. 이번엔 확실해. 하지만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찰칵! 박민주 중위가 리현주 대위의 주먹을 한 손으로 가볍게 잡아낸 것이었습니다. 마치 날아오는 공을 받듯이 자연스럽게 아무 힘도 들이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뭐야? 리현주 대위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신의 필살기가 이렇게 쉽게 막힐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훈련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박민주 중위가 조용히 말합니다. 대위님의 철갑권 정말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박민주 중위의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술을 보여준 것이죠. 박민주 중위가 리현주 대위의 주먹을 잡은 상태에서 말합니다. 대위님, 북한 특수부대의 철갑권은 확실히 강력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라고? 리현주 대위가 놀란 표정으로 묻습니다. 네, 공격에만 집중하느라
방어가 완전히 비어 있다는 점이죠. 그 순간 박민주중이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리연주 대위의 팔을 잡은 상태에서 순식간에 몸을 돌려 완벽한 엎어치기 자세를 만들었죠. 휙! 모든 것이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리연주 대위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공중에 떠 있었죠. 하지만 박민주 중위는 그녀를 거칠게 내던지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하지만 완벽하게 매트 위에 눕혔죠. 쿵! 리연주 대위가 바닥에 눕혀진 순간 훈련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정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죠. 5초, 10초, 15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김영의 중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이게 뭐야? 현주 언니가 진 거야? 이수진 소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주 언니가 저렇게 강했다고? 박민주 중위가 리연주 대위에게 손을 내밀며 말합니다. 괜찮으신가요? 다치지 않으셨죠? 리연주 대위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박민주 중위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진심으로 말했죠. 완전히 졌네요. 그 순간 북파 공작원팀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의 에이스가 그 리연주 대위가 완전히 패배한 것이었거든요. 리연주 대위가 박민주 중위를 바라보며 물어봅니다. 당신 정말 누구예요? 방금 사용한 기술은 대체 어디서 배운 거예요? 박민주 중위가 미소를 지으며 답합니다. 그냥 평범한 훈련으로 배운 것뿐이에요. 평범한 훈련이라고요? 네, 저희는 매일 8시간씩 훈련을 하죠. 그리고 저희가 배우는 건 단순한 격투기가 아니에요. 리연주 대위가 더욱 궁금해하며 묻습니다. 그럼 뭘 배우는데요? 전 세계 모든 격투 기술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만든 최적화된 전투법이에요. 당연히 북한 특수부대 기술도 포함되어 있죠. 이 말을 들은 리연주 대위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사용한 철갑권도 알고 있다는 뜻인가요? 박민주 중위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연히 알고 있어요. 아마 대위님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예요. 철갑권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막는지까지 모든 것을 배웠거든요. 리연주 대위가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말합니다. 그럼 저는 처음부터 이길 수 없었던 거네요? 아니에요. 대위님의 기술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만약 다른 상대였다면 충분히 이겼을 거예요. 훈련이 끝난 후 리연주 대위는 박민주 중위를 따로 불렀습니다. 정말 더 자세히 알고 싶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특임대는 정말 그렇게 강한가요? 박민주 중위가 진지한 표정으로 답합니다. 저희는 대부분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훈련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말이에요. 그렇게나 극도로 한다고요? 네, 그것도 단순 반복 훈련이 아니라 매일 새로운 상황을 가정한 실전 훈련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뭔가요? 조국을 지킨다는 사명감이에요. 그 마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거든요. 이 말을 들은 리연주 대위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대한민국 군대가 이렇게 발전했는지 몰랐네요. 박민주 중위가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며 답합니다. 저희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에요. 대위님도 마찬가지시잖아요.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같은 꿈을 가지고 있는 거죠. 리연주 대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맞아요. 통일된 조국에서 평화롭게 사는 것. 그게 우리 모두의 꿈이죠. 그날 저녁 북파 공작원 팀과 707 특임대팀이 함께 모여 앉았습니다. 더 이상 서로를 경계하지 않았죠. 같은 조국을 지키는 동료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리연주 대위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일어서며 말합니다. 오늘 제가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물안 개구리였어요. 대한민국 군대를 너무 얕봤습니다. 북파 공작원 팀의 김영희 중위가 놀라며 말합니다. 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솔직히 인정해야지. 우리는 과거의 방식에만 머물러 있었어.
하지만 남한은 계속 발전하고 있었던 거야. 박민주 중위가 겸손하게 말합니다. 저희도 대위님들에게 많이 배웠어요. 실전 경험의 소중함을 깨달았거든요. 리연주 대위가 박민주 중위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민주야 고마워. 너 덕분에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 저도요, 현주 언니. 그 후 일주일간의 합동훈련은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기술을 배우고 경험을 나누며 진정한 동료가 되어갔죠. 셋째 날에는 실전 시뮬레이션 훈련이 있었습니다. 북파 공작원들의 실전 경험과 특임대의 체계적인 전술이 결합되니까 정말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죠. 김대령 훈련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합동훈련 효과는 처음 봅니다. 양쪽 모두 서로에게서 배우고 있어요. 넷째 날에는 박민주 중위가 리연주 대위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언니, 저희 707 특임대 훈련 방식을 배워보시는 게 어때요? 정말? 가능해? 물론이죠. 대신 언니의 실전 경험도 저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서 진짜 의미 있는 상호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야간 훈련이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진행된 이 훈련에서 북파 공작원들의 은밀 침투 기술과 707 특임대의 첨단 장비가 만나니까 정말 환상적인 조합이 만들어졌죠. 이수진 소위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훈련하니까 우리 실력이 2배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여섯째 날에는 격투기 교육 시간이 있었습니다. 박민주 중위가 특임대의 체계적인 격투 기술을, 리연주 대위가 북한 특수부대의 실전격 투수를 서로 가르쳐 주었죠. 리연주 대위가 감탄하며 말합니다. 민주야, 너희 기술은 정말 과학적이야. 모든 움직임에 이유가 있어. 박민주 중위가 답합니다. 언니 기술은 정말 실용적이에요.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기술들이죠. 훈련 마지막 날인 7째 날, 최종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팀 대항전이었죠. 북파 공작원 팀과 특임대 팀이 섞여서 2개의 혼성팀을 만들어 경기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양쪽 팀 모두 환상적인 팀워크를 보여주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완벽한 조화를 이룰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김대령이 모든 대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번 합동훈련은 대한민국 군사사의 길이 남을 성공적인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랑스럽습니다. 훈련이 완전히 끝난 후 리연주 대위와 박민주 중위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리연주 대위가 진심으로 말합니다. 민주야, 이번 일주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 박민주 중위가 따뜻하게 답합니다. 저도요, 언니 덕분에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자.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때는 정말 한 팀이 되는 거네요. 두 사람이 포옹을 나누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서로를 경계했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진짜 자매 같은 사이가 된 거죠. 북파 공작원 팀이 떠나는 날 모든 707 특임대 대원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리연주 대위가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대한민국 군대의 진짜 실력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민주 중위가 답합니다. 언니들도 저희에게 정말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저희는 더 강해졌습니다. 그 후 몇 개월이 지나 리연주 대위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북한에서 온 다른 귀순자들이 있는데 그들도 특임대와 합동훈련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박민주 중위가 기뻐하며 답했습니다. 당연히 환영이에요. 언제든지 오세요. 이렇게 해서 북파 공작원들과 707 특임대의 정기적인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군대의 진짜 모습입니다. 단순히 강한 것만이 아니라 포용력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군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군대 말이죠. 박민주 중위가 리연주 대위를 이긴 것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동료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리연주 대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패배를 인정하고 상대방에게서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훈련하고 있는 모든 군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가 안전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온 우리의 새로운 동료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과 노력이 통일한국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우리 군인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